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시장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조정이 언제쯤 끝이 날지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진 않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실 텐데 오늘도 저희 시장 움직였던 흐름들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함께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시장과 종목 이야기 해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임상현, 이주연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오늘까지 비 소식이 있고 날씨도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만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빼고는 전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예.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오늘 21선이 깼기 때문에 약간 투매성 분위기가 어떡해요? 약간 비슷하게 이제 네. 감지가 좀 되고 있는데 전체 이제 지난주 이렇게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 정도까지 약 한 달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면은 고점 대비 약 10일 정도 돼야 되는데 오늘이 한 8일째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현재 거의 지나가면은 거의 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이 되다가 잠깐 흔들리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미국 증시하고는 약간 따라오는 분위기가 좀 네. 되고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는 현재 그 조정폭이 약간 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거의 조정이 완료되지 않았느냐 조정이 이렇게 좀 거의 다 생각이 되고 끝났다. 네. 그다음에 하반기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커다란 포인트 부분들은 미중 화해 모드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어떤 조치 물론 최종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화해 모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결과야 어떤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우호적인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또 상승의 랠리에 대한 어떤 그 배경적인 어떤 강력한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는 조정이 약간 심하지만은 또 올라온 폭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시장을 이제 이 차트나 숫자적으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시장의 조정이 끝나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정말 임상현 전문가님 말씀대로였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네, 너무 아니 좋았습니다. 꼭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네네. 튀는 종목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을 좋아하시잖아요. 테마주들이 좀 조정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하고 오늘 까딱 잘못했으면 상가 3번 먹을 뻔했어요. 야, 그래도 오늘 좀 조절하셨어요? 네, 오늘 조금 조절을 해서 2개만 야, 상가를 가져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교육 관련 테마들 네. 굉장히 좋았고 수능 이슈 나오면서 그죠. 그리고 충전소 관련 이슈 어저께 이제 그 리비안이라는 자동차 회사 있죠. 거기서도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를 네. 갖다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해서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어저께 강했던 시총 거래대금 한 3천억씩 터졌던 그런 종목들도 저점 대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 보였고 재건 관련 섹터에서도 보면 대장주, 삼부토건 이런 것도 강했기 여전히 때문에 강하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붙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관성 있게 수급이 한쪽으로 계속 쏠려줬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올 거다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항상 그 단기 흐름은 5일선 깨졌을 때가 중요합니다. 5일선 깨지고 나서 다음날 바로 회복하게 되면 며칠 정도는 랠리 흐름이 좀 이어지고 5일선 깨지고 나서
그 저점을 깬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기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최근에 5월 중순부터 해서 뭐 6월 중순까지 한 달 가량 올라왔고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제가 2,550포인트까지는 일단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차트 잠시 보시면요. 네. 요 상승 파동이에요. 요 상승 파동.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저점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거든요. 그러면 중심 가격대가 2,55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중심 가격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단에 보이는 뭐 갭 구간을 살짝 내우러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구간은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 국회 이제 뭐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거 때문에 이제 전일 미증시가 좀 빠졌다 뭐 이런 갖다 붙이기 경계 심리가 강해졌다. 뉴스가 이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받았다 생각하지만 이미 5일선이 깨질 때부터 조정은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을 잠시 보시면요. 지금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2,500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동안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 하락해왔던 부분에서의 2,500을 돌파를 했던 상승으로 이제 깨고 올라갔던 이 파동을 갖다가 첫 번째 1파, 2파 조정, 그다음에 3파, 지금 4파 조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4파 조정 이후에 5파 조정이 한 번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목표치가 대략 한 2,700포인트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2,700포인트의 앞에 이렇게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이제 흔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또 방향성이 아래로 잡힌다면 조정을 좀 받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좀 괜찮은 증시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또 시장 차트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시황 이야기 짚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 다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더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임상현,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들 성함을 보내주시면 해당 링크도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가 됐든 QR코드가 됐든 편안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두 분의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4가지 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코멘터리 듣기 전에 자세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오늘은 주가 자체는 2.16% 하락한 채로 38,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대로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속철도 차량과 K2 전차의 해외판로 확대에 나서면서 특히나 이 K2 전차는 지난해 최초로 폴란드에 완성품을 수출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데 이어서 제2의 도약에 나서는 모습 현대로템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요즘인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코멘터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코멘터리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폴란드가 선택한 명품 K2 전차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해외 수출에 성공을 했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7788. 이게 뭐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먼저 여쭤볼게요. 숫자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뭐죠? 칙칙폭폭
칙칙폭. 이게 무슨 언제적 개그입니까? 네, 저희 삐삐 시대 네. 분들은 다들 아시는 건데 아, 삐삐 시절에. 아, 요즘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정말님. 이제 7788 아마 뭐 센스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아, 네. 현대 로템 이야기니까.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대한민국 영업 세일즈맨 1호 분께서 열심히 또 영업을 하고 다니고 계시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전반적인 그 뭐 이 여건이 좋아졌다 하면 좀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좋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따른 수주 잔고 이제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로템이 이제 뭐 K2라든지 이런 탱크 방산 쪽도 있지만 기존에 잘 되고 있었던 사업, 이 고속 열차, 뭐 전차, 뭐 전차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하철? 지하철?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뭐 전동차 같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실적이 있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현재 이 뭐 열차 쪽으로 한 9조 정도 오.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 쪽으로 한 5조 정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흐름 아닐까. 이치다. 네. 뭐 시장의 어떤 이슈적인 부분도 좋고 거기에다가 실적도 좋고 실적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수주 잔고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뭐 주가가 시총이 이제 4조 정도 되는 굉장히 그렇죠. 뭐 가볍지 않은 종목입니다. 커졌어요. 많이 네, 커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 좀 올라왔으니까 또 앞에 보시면 4월 달에도 한번 시세 분출하고 또 조정 받았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한 차례 받아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신규분들은 좀 조정 나오면 그때 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월 달 급등에 이어서 또 이번에도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칙칙폭폭 달려주고 있는 현대로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임성현 전문가님 코멘트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폴란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 네, 해외 진출도 멋지게 달성을 해내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포인트에서 더 짚어볼까요? 예, 현대 로템은 현재 K2 전차로 굉장히 유명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번에 폴란드에서 어떻게 보면 육해공 깔맞춤으로 거의 완성 체계를 들어왔었는데 중요한 무기 체계는 K2. K2 전차, K9 자주포,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 이 부분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잠수함 발주도 현재 유럽에서 해야 되는데 한마디 좀 했죠. 물 건너의 나라에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그 마지막 멘트를 했었는데 그만큼 한국 어떤 무기 어떤 체계 부분들이 실전에서 계속해서 검증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련제 무기가 고전을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련의 무기 어떤 해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오고 그에 대한 반사 이익,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제 소련제 무기를 수입을 어떤 현재 금지를 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현재 자국의 어떤 전쟁이 확대고 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트남전에서도 현대화 어떤 흐름 때문에 다시 한번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부분들도 감지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이번 전쟁 유무하고 상관없이 노후화된 체계를 다 바꿔야 되고 기존에는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제 무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토식 체계로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미 어떤 공조 체계 속에서 어떤 호환성이 워낙 강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그 무기 체계가 바뀌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후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3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어나더 어떤 차원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방사는 어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흐름들이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마찰,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무기 체계의 어떤 그 방어 체계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들은 공군 항공기 어떤 FA-50을 전부 다 주력 공군으로 한국의 FA-50을 다 어떤 수입을 좀 했던 뭐 최근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라면은 거의 제3세계 무기 체계 리더의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무기 판매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미국에서는 현재 무기 체계의 어떤 그 양산 체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라는 것은 수만 개 부품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단종이 됐거나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품 업체들이 전부 다 해산이 되거나 딴 쪽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게 되면은 납품하려면은 5년 기다려야겠습니다. 뭐 이런 체계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몇 달 내에 납품이 가능할 정도로 어떤 양산 체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전을 통해서 그걸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방산은 물론 이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로템의 레벨업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약간 숨고르기 국면에 좀 해당이 되는데 베트남 관련된 어떤 부분이 단기 꼭지가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 단계에 좀 있죠. 그래서 숨고르기 조정 뒤에 한 번 더 프랑스 방문에 이어서 베트남까지 올라간다면 더 슈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호재가 나올 때까지 한번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로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언제 또 신규 접근이 가능할지 혹은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샵 0082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전문가님들 성함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을 빼고는 테마주들이 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 관련주 애니능률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서비스 전문기업이죠. 애니능률이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하자 공교육 관련주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애니능률도 그중에 하나의 종목으로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5,840원에 주가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서비스 관련주 애니능률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수능 굉장히 지금 뭐 정치권에서나 뭐 주가적으로나 핫한 이슈입니다만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3이라고 적어주셨고 뭐죠? 수능을 3번으로 찍으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오를 땐 무조건 3번. 아,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사교육주 오히려 올라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그럼 여쭤보죠. 예. 사교육주가 오히려 이러한 이슈에 자극을 받아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킬러 어떤 문항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문항, 그렇죠? 예, 어려운 문항을 정책적으로 넣어준다 하는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은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기본적인 어떤 교육만 해서는 풀 수 없는 그러니까 맞죠. 체계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 비싼 과외를 해야 되고 또 인맥 있는 유명 학원 강사에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 기법으로 그동안 암암리에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거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적으로 교과서 외에 어떤 사교육에 또 의존한 부분들이 거의 이제 만연해 있고 또 지금 체계를 바꾸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체계의 교육이 만약에 보조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또는 그 고단가의 어떤 교육 어떤 부분들에 많이 커버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외학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과목에 몇십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두세 과목만 하면은 내 월급의 반을
거의 바쳐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물론 사교육에 해당이 되지만 관련된 종목이 올랐던 그런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요소가 되고 그중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종목을 좀 찾아보면은 좋은 종목이 나오지 않겠느냐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어 교육 관련된 종목이 올랐었는데 일단 뭐 차트를 이제 보면은 약간 일회성인 어떤 흐름이 될 확률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지금 오늘 좀 상한가가 좀 강하게 갔던 요소가 있기는 있지만은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부분들이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약간 스멀스멀 약간 빠져서 다시 한번 지력에 빠질 확률이 조금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주의를 하실 어떤 테마성 요소가 상당히 강하고 그중에 정말로 그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진짜 어떤 진짜 종목을 옥석을 가리는 어떤 부분들도 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엔딩률이 올라갔던 것은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애니 능률이 오늘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을 적어주셨어요? 네네. 저는 4번으로 보통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3번 항상 찍는데 3을 적은 거는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죠. 그렇죠. 안정적이잖아요. 예. 삼세판, 뭐 이런 넘버 3. 삼시세끼. 뭐 삼시세끼. 3이 많이 쓰입니다. 네. 그런데 왜 3을 이야기 드렸냐 하면 요번에 이제 그 워낙 이 수능이라는 부분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저출산 문제랑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요. 결국 큰 틀에서는 사회교육비가 워낙 많이 드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출산에 대한 그런 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아이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저희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 겪어봤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나만 겪었네. 네. 뭐 수능이라는 거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재수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재수를 하게 되면 남들은 다 대학 가서 이제 스타트했어요. 사회생활 뭐 대학을 안 가더라도 사회생활 스타트를 하는데 자기는 3학년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괴롭죠. 삶을 겪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학생들에겐 너무나 큰 부담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배우지도 않은 게 뭐 대학 교수도 풀기 힘든 그런 문제가 굳이 왜 수능에 나와야 되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뭐 그걸 왜 대통령이 얘기하냐부터 해서 막 떠들썩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어느 분이 노란톡방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저께 아침에 한 8시 한 15분쯤이었나? 어머머머. 교육주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사회적 이슈가 이런데. 그래서 이 사람 참 똑똑하다. 똑똑하다. 노란톡 좋은 분이다. 얘기하시는데. 모두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걸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교육주 딱 하니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뭐요? 애니 능률. 이 종목. 네. 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관련주로 그렇죠. 대선 테마로 엄청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수능 이슈를 이번에 일으키신 분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일 먼저 쳐다봤어요. 네. 봤더니 나쁘지 않다. 오. 나쁘지 않다. 이거 조만간 갈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하루 지나서 상한가가 들어가 버렸네요. 야.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만큼 좋은 노란톡입니다. 다양한 토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노란톡이니까 투자 아이디어까지 공유할 수 들어오시면 있는.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수능을 3번으로 만들어주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제가 3이라는 숫자를 썼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SAT라는 이제 수능 같은 시험이 있거든요. 네. 뭐 언제든지 칠 수 있습니다. 고교 4학년 중에서 4년제인데 뭐 2학년 때 가서 한번 치고 뭐 3학년 때 가서 한번 치고 1학년 때 가서 쳐도 됩니다. 미국은 그렇다죠.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거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긴장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2번째 할 수 있고 또 3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쓸 수 있고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막 저 시험 때문에 뛰어내리고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방송을 빌미 삼아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숫자 3이라는 숫자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네. 6월 20일인데 지금 이 교육 관련 테마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네. 전기차 테마도 움직였고 새로운 테마에 어떻게 보면 물론 좀 식상한 테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교육의 어떤 뭐 변화, 얼마나 정부에서 드라이버를 거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연속성 있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게 갭 떴다가 쭉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위치 봐서는 뭐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추후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추세를 뭐 잡았다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더 잡고 나서 여러분들 공략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갖고 문의를 주세요.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에서는 또 이렇게 애니 능력 일찍이 알아챈 분이 계실 만큼 투자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 확인을 했는데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뒤로 하고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STX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오늘 10,000원대를 넘기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STX와 STX 중공업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세 번째 종목 STX 6.82% 오른 채로 102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수산화 리튬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 근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들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쇼미더머니 돈을 보여달라? 치트키죠. 스타크래프트의 쇼미더머니 하면 이제 돈이 빵빵 늘어납니다. 리튬이라는 키워드가 치트키라서. 이거는 네, 치트키다.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리틀 포스코다. 와,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보죠. 예. 그 이제 포스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철강 위주의 어떤 사업 체계를 2차 전지 어떤 사업 체계를 굉장히 네, 바꾸면서 바꾸고 있죠. 네. 나름대로 주가도 굉장히 잘 나가고요. 물론 이제 철강도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이제 철강에 대한 수직 계열의 어떤 흐름하고 2차 전지의 또 광문에서 하는 수직 계열의 흐름하고 같이 연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응용하는 쪽에 해당이 되는데 STX의 또 행보를 보면은 현재 국제 지주회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STX 중공업이나 이런 계열사가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본업, 유통 이런 부분을 특화를 시켜서 2차 전지 쪽에 어떤 응용을 좀 했고요.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니켈의 광산에 가장 알려진 어떤 흐름들인데 요거에 대한 사업도 계속 하고 있고 현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이쪽 관련된 코발트 광산 부분들도 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하고 같이 제휴를 좀 해서 국내 합작 법인을 세워서 수산 관련 현재 리튬 관련된 어떤 그 공장을 증설한 부분들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수직 계열의 흐름들의 어떤 포석을 계속해서 깔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 유통 중에서 2차 전지 광물 층의 유통의 수직 계열화를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TX가 좀 그 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현재 활발한 움직임들이 약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보면은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일반적인 흐름들은 이렇게 3개월 어떤 주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장이 안 좋은 가운데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순환매도 조만간 한번 들어와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오늘 이런 충전기 관련 테마가 어떤 선행 지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하게 STX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이라는 치트키를 가지고 있는 STX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또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동훈하나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종목은 동훈아나텍인데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죠. 동훈아나텍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당 측정 기기가 2차 탐색 임상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오늘 상한가를 간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훈아나텍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정말 뭐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혁신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당뇨 플러스 라이다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아따끔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체열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체하면 한 번씩 찌르죠. 아 그렇죠. 이제 여기 찌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손등 엄지 손가락 끝이라든지 뭐 이렇게 채했을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데 그것도 괴롭잖아요. 요 보면 이제 심이 달려갖고 일회용으로 탁 찌르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자주 체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런 걸로 한 번씩 해주는데 네. 제가 누가 이렇게 참 이런 예전에는 이제 바늘로 이렇게 손을 따고 맞아, 했잖아요. 땄잖아요. 네.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참신하게 이렇게 위생적으로 만들었나 하고 봤더니 그게 체한 사람들 따라고 만든 게 아니라 혈당 체크하려고 이렇게 그렇죠. 쓰는 맞아요. 거더라고요.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이제 그 바늘 요거 일회성으로 쓰면 뭐 또 뭐 재활용 할 수 있을지 뭐 이게 폐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죠? 네. 그래서 위생상. 좀 안 좋은 부분이고 이렇게 또 고통도 느껴야 되고 바늘에 찔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데 전 세계 뭐 이렇게 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뇨 환자들까지 하면 한 19억 명 정도가 된다는 맞아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누가 바늘로 찔러서 이거 혈당 체크할래? 아니면 침 뱉어서 혈당 체크할래 하면 당연히 침이죠.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한번 딱 그렇게까지. 하면 네. 이제 체결이 이제 이게 혈당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걸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수치가 요번에 이제 나온 게 기존 이제 대비해서 오류가 굉장히 그 폭이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의 이 정확한 수치로 이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뭐 그것 때문에 일단 세계 최초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저는 이제 상한가 갈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뉴스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있는 거를 이것저것 다 팔아서 막 샀어요. 샀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상한가를 갔고 야. 월봉을 우리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죠. 신고가 노래를 항상 부르는데 보시는 것처럼 월봉상 역사상 신고가의 진입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상한가가 갔으니까 갭이 뜰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안 뜨는 경우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갭이 뜹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호재성 뉴스를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갭이 뜰 것 같고요. 그러면 월봉의 이런 저항단을 돌파하고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내일 뭐 갭이 어느 정도 뜨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아침에 또 매도를 하고 조정이 나오면 매수로 접근을 할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마 하루 종일 이 종목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하지 않겠나 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한번 이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은 내일 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 동훈아나텍을 가지고 한번 공략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야기를 드린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나도 함께 따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네 가지 특징적인 종목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또 즐거운 골든벨이 신나게 울렸다고 해서 대체 어떤 종목으로 골든벨을 울린 건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자, 들인 지 얼마 안 된 종목에서 또 골든벨이 울렸다고 해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축하드립니다. HSD 엔진으로 지금 14% 네네. 수익률이 넘었다고. 이거 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6월 15일 날 지난주. 네, 지난주에 이제 편입을 한 종목인데 네. 제가 이 종목을 들으면서
앞에 그 전에 드렸던 종목 루트로닉이라고 네. 신고가 종목이고 드리자마자 뭐 2, 3일 안에 갔다, 네. 또 올라갔죠. 그것도 요것도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갔어요. 바로 역시나 신고가입니다. 항상 신고가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HSD라는 HSD 엔진이죠. 자, 엔진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들 무서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신고가니까. 1시 라이브 방송에서 에코프로를 종가 매수로 드렸더니 무서워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날 한 3.5% 올랐거든요. 그렇게 한 3%, 5% 뭐 쭉쭉 가는 건 뭐 10%도 나오고 하니까 신고가 종목들을 결코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사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항상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래서 잘 가는 종목들, 시장에서 어떤 이슈와 모멘텀을 받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들 여러분들께 항상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HSD가 실적도 좋고 하나오션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인수합병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갈까요?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 이 5일선을 거의 타다시피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한 11선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한 차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종목 말고 또 매일 1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또 종목들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가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들 계속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안 들어와서 놓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주셨는데 무려 10%가 훌쩍 넘겨서 또 골든벨을 울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 오후 1시에 매일같이 종목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시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방송과 그리고 노란톡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샵 0082번 문자로 저희 전문가님들 성함 정확하게 또박또박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도 히든 종목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예. 오늘도 히든 종목 이 3가지 힌트로 정리를 좀 드릴 예. 텐데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예, 첫 번째 힌트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예,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의 놀이터. 놀이기구 중에 어. 하나 이름하고 거의 약간 비슷합니다. 뭐죠? 현재 그네? 화면에 나와 있는 네. 부분에는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미끄럼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힌트는 네. 영풍그룹의 자회사하고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영풍그룹의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가 있고 이 업체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직 대통령의 이름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힌트를 넣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과연 뭐가 있을까? 전인가요? 전전인가요? 전전전인가요? 아니면 전 이제 대통령 이게 지금까지 전체 토탈 올 지난 그렇죠. 모든 대통령의 이름 그렇죠. 중 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가 되죠. 그래서 넌센스인데 아무튼 이 이제 상호가 이제 생각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업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선가 나왔지만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이 현재 중국에서는 암 시장에서는 2배 가격에 2,600만 원 정도에 팔린다 하는 기사도 있죠. 그만큼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AI 반도체 부분에서는 첨단 패키징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첨단 패키징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그에 대한 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날아갔던 전력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되면 이쪽 관련된 어떤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업체는 패키징 관련된 디자인 부분, 그다음에 패키징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패키징에 대한 어떤 패키징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 패키징은 뭐 리드 프레임, 라미네이트, 플리칩 방식, BJ 방식, 어떤 방식이든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모든 패키징 방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 제시한 그림이 바로 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의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는 홈페이지에 나타낸 어떤 그림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해당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 관련된 최고의 기업이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죠. 근데 최고의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들이 현재 2.5D 방식이죠. 2.5D 방식이 어떤 부분들은 현재 패키징 기판, 이게 패키징 어떤 부분에서 안에 이제 기판이 있고 이제 위쪽에다 층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바로 칩과 칩을 바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이종 접합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은 현재 같은 기종의 층 방식의 칩은 쌓아 올릴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차트는 한 3주 전에 상한가 비슷하게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했고 또 이슈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 뒤로 거의 한 3주 정도가 굉장히 행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뇌리에서 거의 잊혀질 때쯤 됐고 지금은 21선 위에서 지지받고 튀어주려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어제도 오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나타내는 부분들 아직까지 추세가 된 종목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유일하게 딱 두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만큼 두 개의 업종들은 현재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고성장 산업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쪽은 꾸준하게 한번 조정을 보일 시마다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업종은 바로 이런 패키징 방식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시총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이번에 한번 상승 트렌드를 타면은 시속 게임 같은 또 현재 이런 어떤 그 장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하게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 힌트들 들어봤는데요. 놀이터에 있는 또 놀이기구의 이름과 비슷하다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명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종목도 들어볼 텐데 아까 HSD 엔진도 잘 갔기 때문에 기대가 더 됩니다.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이거 아마 힌트 3개만 얘기해도 네. 다들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너무 쉬워요. 힌트를 어떻게 만들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고민했죠, 제작진이. 임 전문가님처럼 저는 넌센스로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넌센스 할 거리가 없잖아요. 할 거리가 좀 없긴 해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겁니다. 아, 기어다니는 거 아니고 굴러다니는 거 아니고? 날아다니는 거다. 네. 일단 나르는 키워드 나르는 거다. 네. 자, 그다음에 여행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 날아서 여행을 간다. 예. 근데 뭘 먹으면서 가야 돼요. 땅콩을 먹으면서 가면 됩니다. 땅콩,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답 다 나왔네. 그죠? 뭔지 알겠죠? 네, 전 견과류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때 땅콩 하면 이 회사가 탁 떠올랐던 뭐 그런 기업인데요. 네, 그때 그랬죠. 예. 그랬던 기업인데 어찌됐든 뭐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요. 예. 어찌됐든.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뭔가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회사입니다. 근거가 뭐죠? 자, 네. 우리 팬데믹 때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던 기업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방구석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나가고 싶죠.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회사인데 다행스럽게도 회사가 굉장히 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 승객을 태우지 않고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야.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좀 탈바꿈 시켰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었고 사람들이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제가 본 기사에는 여행객 수요 3만 % 급증 봤었거든요. 물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3만 %라는 게 뭐 엄청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5월 달 들어서 6월 달 들어서도 이 여행객 수요는 전달 대비해서 60% 그리고 90% 이렇게 그 뭐 중국이냐 베트남이냐 일본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행 수요가 한 7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좀 이슈화가 되고 부각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네. 신고가 종목은 아니에요. 아. 제가 월요일 날에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신고가 종목입니다 하고 딱 드리고 오늘 사실 쌍 골든벨을 울릴 수 있었는데 진짜 너무 아깝게. 0.1%, 1.4%? 그 정도 차이로 네. 이렇게 배를 못 울리게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신고가 종목이 잘 가긴 하는데 이 종목은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 안 좋았던 시기를 뒤로하고 다시 비상을 하기 위한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네, 정말 비상할 수 있을지. 좀 긴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짧은 차트긴 하네요. 어찌됐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4월 달에 이 저항단을 돌파를 하고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좀 쭉 밀려 내려왔거든요. 대형주다 보니까 뭐 장대 음봉처럼 보이긴 하지만 몇 %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구라 음봉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짜다, 페이크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종목은 사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앞에 드렸던 종목처럼 눈 뜨고 나면 뭐 급등해 있거나 상한가가 있거나 이런 일은 좀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막 그 활주로를 테이크오프했다. 이제 날아가기 위해서 발통을 안으로 이렇게 잡아 넣을 겁니다. 랜딩 기어를.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내일 저와 함께 이 종목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가격 전략이랑 이런 것들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오늘 히든 종목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앞서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종목이 정말 내가 생각한 종목이 맞는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매칭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 이주연 전문가님 노란톡 QR코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샵 0082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QR코드 들어오는 방법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히든 종목 꼭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함께해 주신 이주연, 임상현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